네, 10월의 첫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2018년도 딱 석 달 남게 됐군요. 가을빛은 더 진하게 물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손속의 손안의 신문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자 일면들 보시면은요. 일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이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사진 보시죠. 강진 피해를 당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처참한 모습을 일면에 담은 곳도 곳곳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경제지들은요,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저하 우려 기사를 일면에 또 실었군요. 자, 신문 한번 펼쳐볼까요? 조선일보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소식입니다. 전 정권 사법수장까지 수사 대상이 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하급심을 압박해서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면서 직권남용죄 적용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검토하고 있는데, 자,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려는 삼권 분립을 흔드는 안 좋은 선례가 될 우려도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사진은 압수수색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을 나오는 검찰 관계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중앙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창간 53주년을 맞아서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을 일면에 다뤘습니다.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10명 중 7명 정도가 되겠군요. 69%가 만족한다라는 응답 결과를 내놨군요. 통일에 대해서도 응답 결과가 있었는데 비슷합니다. 70% 정도가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에 대한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52.3%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해서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답한 층. 경제가 어렵다고 답한 층은 비슷합니다. 65%에 달했습니다. 비핵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다라는 게 조사 결과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죠. 다음 기사는 매일경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 택지.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참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자체 그리고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군요. 첫 삽도 뜨기 전에 이런 반발에 부딪히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와 시흥시의 경우에는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서울 지역 역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제대로 첫 삽이나 뜰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은 한국경제로 가보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주요 20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했는데 우리나라의 전망치를 얼마나 하향 조정했냐?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다음으로 많이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세 국가가 어떤 국가냐 하면요. 지금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금융위기 겪고 있는 세 나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전망치를 낮췄다는 것. 얼마나 낮췄는지 볼까요? 일단은 경제성장률 3.0%로 5월에 OECD가 전망했는데요. 9월에는 2.7%로 낮춰 잡았습니다. 금융위기 빼면 가장 큰 폭으로 하향한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경제성적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밑으로 꼬꾸라졌죠? 미국이 아래에 있습니다. 위로 반등했죠? 성장률도 미국이 앞서기 시작했는데요. 기준금리는 이미 역전한 상황이고요. 실업률은 보니까 결국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낮아졌습니다. 우울하고 냉정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적표 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딩 스몬비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여기서 초딩은 초딩 학생을 말하는 거고요. 초딩 학생이래요. 초등학생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몬비라는 용어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초등학생의 모습입니다.
거리를 거닐면서 지금 뭘 보고 있나요? 네, 스마트폰 화면에 푹 빠져 있죠.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 화면을 거닐면서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등학생 뒤에 커다란 SUV 차량이 보이는군요. 요즘 사실 이런 모습 길거리 다니다 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게임이나 동영상에 빠져서 휴대전화 화면에 코를 박고 거리를 다니는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통계치를 봐주실까요? 보행 중에 스마트폰 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려를 해봐야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2시간이 넘으면요, 사용 사고 위험이 5.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낸 추이를 한번 보시죠. 점점 위로 향하고 있죠.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는 보행 중 차량 충돌 사고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지금 세계가 지금 이 스몬비와 전쟁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이들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부터 이런 모습 어렵지 않게 보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아이들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도 동아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냈는데요. 흥미롭습니다. 보실까요? 여성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요,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에 남자는 달랐는데요. 특히 50대 남성의 경우에는 1인 가구 만족도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하는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식사와 청소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1인 가구는 은퇴 자금으로 평균 2억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23%에 그쳤고요.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손석구의 손아래 신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